사실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대표 쪽이 우리가 좀 참고 참았다. 김건희 여사 고모의 저주도 참아왔는데 친윤들을 향해 당신들 뭐냐 이런 반격을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참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고모님 동훈아 통장가 야 이런 욕설을 막 써놨어요. 그냥 한씨 본가 처가 4대를 멸합니다. 4대를 멸하자고 이런 얘기도 써놓고 금수만도 못한 자다 이런 얘기들을 올려놨어요. 아니 이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이 핵심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단순한 비방으로 언론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궁색한 변명이고 네. 또 이 진실을 가리는 호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심평 변호사가 저희 정치 시그널과 전화 연결해서 실제로 아니 한동훈 대표 간단한 질문에 답 안 하고 왜 다른 얘기를 하냐 했는데 김기웅 부대변인 네. 김건희 여사의 고모니까 김모 씨겠죠. 근데 김모 씨 이제 김건희 여사 고모가 SNS에 이런 글을 쓴 모양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하면 표현의 자유고 내가 하면 저주냐. 이 뒤에 맥락은 읽지 않겠는데 이게 여사의 고모까지 참전했으면 글쎄요. 이게 뭐 감정 싸움을 넘어서 이 정도면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이걸 중재하거나 휴전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는 일단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을 보는 국민들, 당원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한데요. 예. 고모라는 분이 왜 이렇게 참전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굉장히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예. 사실 어제 신지호 부총장께서 이제 고모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예. 저는 뭐 신지호 전략 부총장의 어떤 의도, 어떤 예. 생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예. 이게 결국 문제를 어떤 해결하고 봉합하기보다는 문제를 확산하게 되고 도리어 이 고모가 참전하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고모의 이 참전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적절한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커지는 것을 당대표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거를 뭔가 자제시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전선을 넓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예.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 고모라는 분 절대 이런 거를 남기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사이가 굳이 있다면 아주 굳이 있다면 내용은 예. 절대 동의할 수 없는데 예. 이제까지 어떤 게시판의 글 같은 경우는 익명이고 예. 이분은 뭐 실명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의 글이 맞다, 괜찮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예. 더 이상 이런 어떻게 보면 감정이 섞여 있는 글을 통해 가지고 뭔가 당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실 저는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상대가 볼 때 본인이 나를 끌어내리고자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제3자가 볼 때도 예. 그런 어떤 공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선의를 갖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꺼릴 수 있거든요. 결국은 큰 틀에서 조금은 지금은 냉정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봅니다. 이게 약간 김기웅 부대변인 말씀은 사실은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수준은 넘어선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썼냐 안 썼냐의 논란도 이미 지나간 것 같고 지금은 뭐 남은 건 전면전뿐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대변인 하셨으니까 저는 이번에 이 논란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의 고모의 존재를 처음 알았는데 실제로 김기웅 부대변인 이분 아셨어요? 아니, 전혀 모르죠. 제가 고모까지 할 이유도 없고요. 예. 국민들도 고모의 존재를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서글픈 게 뭐냐면 예. 뭐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한 대표든 한 대표 주변이든 서로 간에 어떤 감정이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다 내가 감정이 나쁘다, 감정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이런 것들을 예. 다 국민들이 당원들이 알겠습니다. 알게끔 이렇게 이마에 써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지웁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하면 표현의 자유고 내가 하면 저주냐. 이른바 한동훈 대표 쪽에서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몰랐는 줄 아냐. 김건희 여사의 고모도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있지만 잠자코 있었지만 이제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취지에게 직접 참전한 김건희 여사의 고모 SNS의 글. 그런데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요. 이제 이런 친윤 친판의 개파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도 맞물리고 있는 겁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김민희 전 최고가 관계 발언 사과 안 하겠다고 최고위에서 발언했는데요. 대표님 이렇게 모습 좀 바꿔봤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두시죠. 네. 조금 전 보도에서 그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용산의 그런 세력이 있고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내용이 맞을까요?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관련해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 변함이 없으신가요? 반복된 질문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로 대신하죠.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 식으로 좀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거라는 전망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복된 질문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할까요? 않겠다라는 기자들과의 이른바 백브리핑에서 여러 분위기가 좀 느껴지죠. 어제 그 한동훈 대표 가까운 쪽에서 김건희 여사 고모가 한 대표를 저주했다는 취재 얘기 이후에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한동훈 대표 쪽이라고 불리는 정성국 부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한동훈 대표 인내, 한계, 임계점에 오게 만든 것 같다. 뉘앙스가 약간 달라졌다. 여당 의원 중에 샤이 한동훈도 있다. 이 얘기가 이현정 의원님. 네. 마치 다음 달 10일인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에서 재포결 때 특검법 한동훈 대표 쪽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도 들려서요. 네, 좀 전에 그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은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유튜브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워낙 잘 알려지신 분이고 그런 분이고 일단 오늘 그 한 일간지가 이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 측에서 특검법을 어쩌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했는데 한국일보 보도했죠. 네. 예.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했죠. 그런 이야기 아니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명시적인 어떤 지금 친윤계에서 친한계에서 이걸 우리가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조금 애매한 지금 뉘앙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도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우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걸 뭐 다 단결해야 된다, 통과 안 시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자, 특검법 통과 안 시키고는 단결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지금 이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공격 자체는 사실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 친윤 그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 이 두 개의 어떤 선거에서 만약 유죄가 나오면 실적으로 이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한동훈 대표도 필요 없다. 아마 그런 어떤 느낌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는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 그렇죠. 끌어내리기 위한 뭐 12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예. 자, 그러다 보니 아니 그러면 한편에서는 탄압하자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지금 한 대표를 계속 흔들고 있고. 자, 장외에서 지금 나간 장해찬 전 최고위원 매일같이 한 대표와 한 대표 부인을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의도가 뭐냐? 그리고 또 이 소위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발언을 새롭게 하고 있고. 예.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한쪽에서는 단결하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어떤 불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당내에 지금 현재 8명이지 않습니까? 8명은 넘어가면 안 되고 지난번에 4명이 또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지금 명분과 이게 없다라는 뜻을 이제 비춰지고 있어서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급기야는 이제 중단하자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이게 여권의 단일 대우라는 게 과연 지금 3차례 걸친 지금 특검법이 통과가 만약에 이제 제2호가 받아지지 않을 경우에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이런 지금 여당 내 이런 한쪽에서 지난번 계속적인 이 김기현, 이준석 당대표들을 쫓아내는 그런 과정에서 또 한동훈 대표도 지금 포용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당내에서 그냥 수용할 것인지 그런 복잡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주 뒤쯤 다음 달 10일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제2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재표결되잖아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는 특검법 하면 단일 대오 이런 4자를 강조했었는데 최근 돌이켜보면 한동훈 대표는 특검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28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처리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당내에 좀 강조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상설 특검도 좀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응 방안이 있으실지. 그 얘기도 계속 있었던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검 절차를 진행하거나 할 때 이건 정파적으로 이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게 타겠다고 하면 그 결론은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한계는 뭐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기자들 앞에서 했던 한동훈 대표의 특검 관련 질문 영상을 쭉 모아봤는데 최진봉 교수님, 대통령의 사실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찾아보니까 특검 관련해서 뭐 단일대화하는 표현은 물론이고 뾰족하게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뭐 저는 찍어내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친윤계가 조직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대표직을 좀 멈추게 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걸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반개의 카드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반개의 카드는 특검법 통과 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동훈 대표가 명시적으로 특검법 통과에 찬성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다만 단일 대우란 말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통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건은 조성이 가능합니다. 친한계로 분류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은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뭔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친윤계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담을 안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압박이 그럼요. 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본인이 단도리를 안 친다. 제가 이제 제 표현입니다만 뭔가 그 단일 대우로 가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내지 않으면요. 친한계로 분류되거나 범친한계로 분류되는 입장에서는 이거 이대로 가다간 국민의힘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건 좀 반격이 필요하다. 반격이란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정부만 믿고 계속 가다가는 함께 망할 수도 있겠구나.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으로 2번을 더 치러야 된다니까요. 그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반전의 기회를 삼으려면 뭔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바로미터가 저는 특검법 통과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단일 대우를 강조하지 않거나 아니면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들에게 그런 요구를 않고 자유롭게 투표하세요 해보세요. 어떤 경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친한계에 있는 의원들 중에는 물론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원외 인사들이지만요. 그 의견이 친한계 원내 인사들의 대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어떤 감정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생각의 교류가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는 원내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사인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특검법이 통과되면 저는 도리어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이나 아니면 지지율은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침묵하거나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검법의 찬성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단도리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단단하게 울타리를 친다 이렇게 좀 할게요. 그런 표현입니다. 샤이 한동훈도 있다. 뭐 의미심장한 얘기들을 지금 공개적으로 주장. 한 대표 참을 만큼 참았고 아니 그동안 그렇게 뭐 필요할 때는 읍소하더니 용산이든 친윤계든 뭐 항상 필요할 때만 찾냐 뭐 이런 취지일 텐데요. 그런데 당장 이런 공개 주장이 나오니까 친윤계 대표 주자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바로 권성동 의원입니다. 친한계 의원이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뉘앙스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러면서 특검 여지를 남기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만에 하나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키려는 게 있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생각 같은데 제가 그분 생각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한동훈 대표 백브리핑이 상당히 짧습니다. 이걸 한번 먼저 짚고 관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2번 정도의 한동훈 대표 쪽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면 첫 번째는 한 20명 됐고 당시의 메시지는 용산이 변하지 않으면 민심 위반될 거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2명 만들어서 힘 합쳐 극복하자. 근데 아시는 것처럼 12월 10일에 재표결이 있고 지난번에는 4명, 4표, 이탈표가 나왔는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서영주 대변인. 이걸 권성동 의원, 친윤계 쪽에서는 당원 게시판 문제를 이걸 엮으면 해당 행위라고 했어요. 엮음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당론으로 채택을 한다면 당론을 어기게 되고 그러면 당의 해당 행위의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지금 한동훈 대표가 권성동 의원의 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쳐내버리잖아요.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친윤 당내에서의 이 당원 게시판의 그 뒤에는 권선동 의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한동훈 대표가 짙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면을 좀 엿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거를 통과시킨다 만다 할 정도의 그런 어설픈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당대표가 대놓고 특검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반대하겠다. 위헌행위다. 라고 당대표는 할 것인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를 유시로 한 친한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샤이 한동훈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표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시하지 않아도 그거는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암묵적인 뭔가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동훈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특검은 반대예요. 상습특검도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자신할 수 없는 건 아까도 1차 모임, 2차 모임이 있었지만 3차 모임, 4차 모임이 없을 거라고 어떻게 자신하고 최근에 정성국 의원도 지금 작정하고 샤이 한동을 얘기했던 것은 최근에 비공개 때 고성이 오갔지 않습니까? 이 의원들도요. 감정의 동물입니다. 결국에는 신지우 부총장도 지금 고모까지 참전시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뒤에 있고 그 뒤면에서 당은 권선동 의원이 또 친윤의 어떤 뒷배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실력 행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그거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 특검 부분을 건든 벌집을 쑤신 거는 친이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 이후에 나름대로 좀 유화책으로 가면서 톤다운을 하면서 윤한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 화가 되긴 했으나 이 세를 기다리지 않고 그 틈새를 이제 틈타서 한동훈 대표를 완전히 짓누르겠다는 친윤 쪽의 어떤 이런 작전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되면 누가 손해봅니까? 용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권선동 의원이나 나머지 친윤들이 지금 조바심이 좀 나지 않았냐. 한동훈 대표는 그걸 읽고 좀 짧게 쳐내고 있다. 저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한 대표가 이거 특검 받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이 특검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8명 이탈표, 지금 108명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권성동 의원은 뭐 친윤계 이제 좌장 역할을 하는 권성동 의원은 이거 당원 게시판 논란과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묶는 건 해당 행위라고 있고 다시 이분도 참전을 했어요. 뭐 참전이라기보다는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경 대변인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싸움을 키우냐.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인지 썼냐는 글고 저급한 논쟁이다. 최근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과거 한동훈 대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저기 표현을 홍준표 시장은 서초동 화한 대잔치라고 표현했는데 저 화한 다 꽃배달 하자고 여론 독려한 것도 조직적으로 한동훈 대표 배우자 아니냐. 이거 밝히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우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대상은 한동훈 대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계속 여거 확전이 되고 논란이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문제가 복잡하게 이어지면서 결국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저도 뭐 출연할 때마다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결자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 근데 이거를 친윤 쪽이나 그런 쪽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자리, 대표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지나치게 간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나왔던 특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과시킨다면 이게 한동훈 대표의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부터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사 특검을 만약에 야당이 원하는 대로 받으면 보수가 괴멸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괴멸을 떠나서 여하튼 이제까지 자기가 했던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얄팍한 기대, 분열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는 접어라. 민주당에 향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 민주당식 특검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 말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자기 부정이 있는 거고요. 자기 부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진 건 뭐냐면 서로 같이 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전투는 이길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어떤 전쟁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의 야당이 이런 상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관계에 대해서 선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사고할 수 있다는 게 결국은 야당을 이롭게 하는 결과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저는 냉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빙산이 보면요. 겉으로는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밑에 가면 굉장히 큰 덩치가 있거든요. 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뭐 한동훈 대표 그냥 뭐 밝히면 될 건데 왜 이걸 이 문제를 못 밝히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쉽게 밝히면 될 문제를 지금 나경원, 권성동, 홍준표, 그다음 김기현 모든 진윤의 어떤 스피커들이 다 나서고 있어요. 다 대통령실 출신들 수석들도 다 나서고 있습니다. 김은혜, 뭐 강명구 전부 다 나서고 있어요. 자, 자꾸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제 집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 누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당원 게시판이라는 게 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대표 예를 들어서 부인이나 이런 분이 왜 못 쓰는 거죠? 대통령 비판하는 걸 왜 못 써요? 자, 그거에 대해서 썼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게 무슨 불법이고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금 뭐 저도 칼럼을 씁니다만은 많은 칼럼니스트들이 다 대통령 비판한 칼럼 씁니다. 자, 그거를 그 당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자, 그게 그러면 한동훈 대표 부인이 올리면 잘못이고 딴 사람이 올리면 괜찮은 건가요? 지금 그런 기준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김기현 부대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빙산의 일각에 그냥 밝히면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왜 그렇게 이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 공격할까? 바로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다만 친윤계에서는 말씀하셨던 거랑 좀 달리 아니 그 간단한 질문도 답을 못하니까 싸움을 더 키우는 거다. 두 번째, 이게 단순히 무슨 뭐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여론 조작 수준의 글들을 포털 사이트든 당원 게시판들을 조직적으로 올리는 게 문제다. 뭐 이런 포인트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른 생각 같아요. 오늘도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추가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료 당사에 있어요. 가져갈 수 있는. 여기는 조직국이 있으니까 조직국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겠지. 그럼 기조국 관련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니 그 영장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 또 정당으로서 정치 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 활동의 그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2의 명태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도 그런 유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김영선 전 의원 등 그런 문제 공천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도 안 주고 가차없이 쳐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극복해야 될 구태 정치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대표의 오늘 발언 중에 좀 새로운 내용도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뭐 이른바 명태균 씨와 비슷한 정치 브로커가 껴서 뭔가 공천에 입김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가차없이 쳐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명태균 씨 의혹에서 자유로운 건 본인뿐이라 이게 만약에 법적인 추가 압수수색 말고 어차피 당내에서 봐도 대통령 겨냥한 명태균 씨 의혹, 대통령을 겨눌 수밖에 없는 검찰 수사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차별화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이 뭐라 4월 총선 때도 공천 개입 시도가 있었는데 본인은 쳐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번에 압수수색도 보통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이 오면 검찰에서 당에서는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대응하면 일단 막아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압수수색하고 또 1시에 압수수색한다는 거 미리 알고 또 다 얘기도 해주고 이래서 1시에 또 압수수색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한동훈 대표는 법적으로 하는 거다. 법에 따라 하는 거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좀 방관하는 듯한 태도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압수수색의 내용은 뭡니까? 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이에요. 결국은 지난번 뭐 예를 들면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이준석 전 대표 연관됐다고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본인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에 대한 즉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 즉
이게 사실로 밝혀지거나 검찰 조사에서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면 현 정권이 계속 가는 건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러면 누구한테 관심이 가겠어요? 당연히 차기에 누가 대권 주자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압수수색이나 수사가 본인한테 피해를 주기보다는 현재 본인을 공격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친윤계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온다면 본인의 정책 입지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판단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짐작으로나마 알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 가까운 쪽에서 공개 주장 이거 당원 게시판과 뭔가 이렇게 임계점을 넘는다면 여러 결단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 오늘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